안녕하세요. 오늘의 리뷰 한상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정치 질서의 기원입니다. 이 책은 흔히 우리가 정치라고 부르는 것, 그리고 국가라고 부르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아주 긴 호흡으로 추적합니다.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대개 민주주의부터 떠올립니다. 선거, 정당, 의회, 헌법, 권력 분립 같은 것들 말이죠. 그런데 후쿠야마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질서란 무엇인가? 그리고 왜 어떤 사회는 질서를 만들고 유지하지만 어떤 사회는 반복해서 무너지는가? 이 질문을 이해하면 민주주의가 왜 어떤 곳에서는 굴러가고 어떤 곳에서는 무너지는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 책의 핵심을 3가지 퍼즐 조각으로 정리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후쿠야마가 말하는 정치 질서는 3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첫째, 국가 역량, 둘째, 법치, 셋째, 책임성. 이 셋이 균형을 이룰 때 정치 질서가 안정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국가는 불안정해지고 권력은 부패하거나 사회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 이제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1. 국가 이전의 세계. 질서는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후쿠야마는 정치의 출발을 국가 이전의 사회에서 찾습니다. 우리는 국가가 없는 사회를 떠올릴 때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를 상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법도 없습니다. 법이 없으면 계약도 약합니다. 계약이 약하면 결국 힘이 기준이 됩니다. 그 사회를 지탱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혈연, 씨족, 부족 같은 집단입니다. 사람은 집단에 속해야 살아남습니다. 집단 밖의 개인은 너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단은 사람을 지켜주는 동시에 사람을 묶습니다. 당신이 누구와 결혼할지, 어떤 일을 할지, 누구 편을 들지, 심지어 누구와 싸울지까지 집단의 규범이 정합니다. 갈등이 생기면 법정이 아니라 보복이 작동합니다. 피해를 입으면 개인이 해결하지 않습니다. 집단이 집단으로 맞섭니다. 이걸 후쿠야마는 친족 집단 켄셉의 질서라고 봅니다. 즉, 국가가 없던 사회의 질서는 자유로운 개인의 질서가 아니라 친족 집단이 만든 질서였습니다. 국가가 등장한 이유는 이 친족 질서가 근본적으로 가진 한계, 즉 폭력과 보복의 연쇄를 끊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2. 국가 역량. 국가는 착한 조직이 아니라 작동하는 조직이다. 후쿠야마는 국가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국가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독점한 조직이다. 이 말은 국가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국가의 첫 임무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복지를 제공하는 것도,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먼저는 폭력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폭력이 통제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 역량은 아주 구체적인 능력입니다. 세금을 안정적으로 걷는 능력, 군대를 유지하고 통제하는 능력, 법과 명령을 실제로 집행하는 능력, 관료 조직을 운영하는 능력, 공공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하는 능력, 즉 국가 역량은 국가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게 없는 사회에서 헌법을 만들어도, 선거를 해도, 법률을 제정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종이에 적힌 제도는 있지만 집행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많은 나라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역량의 문제라고 봅니다. 국가가 약하면 정책은 표어로만 남고 행정은 사유화되며 권력은 사병화됩니다. 그리고 그 틈을 타서 부패가 들어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국가 역량은 민주주의와 별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 역량이 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주의인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민주주의라고 해서 국가 역량이 강한 것도 아닙니다. 후쿠야마는 이런 점에서 정치를 이상으로 보지 않고 작동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국가 역량이 가장 먼저 발달한 대표 사례가 어디일까요? 후쿠야마가 선택한 무대는 중국입니다. 3. 중국 가장 이른 중앙집권 국가 그리고 그 그림자. 후쿠야마는 중국을 강한 국가의 원형으로 봅니다. 중국은 아주 일찍 중앙집권적 국가를 만들어냈습니다. 9년제 관료제, 조세체계, 그리고 무엇보다 인재를 선발하는 시험 제도까지 국가가 사람을 뽑고 그 사람을 통해 전국을 통치하고 세금을 걷고 법을 집행하는 구조가 유럽보다 훨씬 일찍 등장했습니다. 이건 놀라운 성취입니다. 그런데 후쿠야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국가가 강해지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국가가 너무 강해지면 누가 그 국가를 통제할 것인가? 이 질문이 두 번째 요소로 연결됩니다. 바로 법치입니다. 4. 법치, 법이 있다는 것과 법치는 다르다.
우리는 흔히 법이 있는 나라를 법치국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후쿠야마가 말하는 법치는 그보다 훨씬 엄격합니다. 법치란 통치자조차 법 아래에 있는 상태입니다. 즉, 권력자가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없고 법이 권력을 제약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땠을까요? 중국에도 법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황제는 법 위에 있었습니다. 법은 사회를 통치하는 도구였지만 권력을 묶는 족쇄는 아니었습니다. 국가 역량이 강해질수록 권력의 남용 가능성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서 법치는 강한 국가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법치가 가장 먼저 강하게 자란 곳이 중국 같은 강한 국가가 아니라 유럽 같은 분열된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5. 유럽, 약한 국가, 강한 사회, 그리고 법치의 성장. 후쿠야마가 보는 유럽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유럽의 국가는 처음엔 약했습니다. 하지만 사회가 강했습니다. 여기서 사회가 강하다는 건 왕의 권력을 제약할 수 있는 세력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귀족, 교회, 도시, 길드, 지역 권력과 다양한 집단이 왕과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합니다. 왕은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기 어렵고 전쟁을 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했고 재정을 확보하려면 협상이 필요했습니다. 이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왕도 지켜야 하는 규칙, 왕도 어길 수 없는 규칙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법치의 시작입니다. 즉, 법치는 왕의 선의가 아니라 사회 세력과의 갈등과 균형 속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쿠야마가 강조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법치는 민주주의보다 먼저 등장했다. 왜냐하면 법치가 없으면 민주주의도 쉽게 폭력으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소로 가겠습니다. 책임성입니다. 6. 책임성, 권력은 왜 책임을 져야 하는가? 후쿠야마가 말하는 책임성은 권력자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책임성은 반드시 선거로만 생기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왕을 견제할 수 있는 귀족 집단, 왕권의 영향력을 가진 교회, 독자적 권력을 가진 도시, 그리고 관습과 전통이 권력을 견제합니다. 즉, 책임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책임성은 점점 더 대중의 참여로 이동합니다. 의회, 시민권, 선거, 그리고 정당 정치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후쿠야마는 여기서 경고합니다. 책임성이 확대되는 것 자체가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책임성만 앞서고 국가 역량이 약하면 그 사회는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책임성만 있고 국가가 약할 때 선거가 혼란을 막아주지 못한다. 국가가 약한데 정치 참여만 확대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선거는 치열해집니다. 약속은 화려해집니다. 정치인은 더 많은 혜택을 말합니다. 그런데 국가가 약하니 그 약속을 집행할 행정 능력이 없습니다. 돈은 새고, 부패는 퍼지고, 규칙은 무너지고, 사람들은 더 강한 개인 권력에 기대기 시작합니다. 결국 국가는 더 약해집니다. 이런 조건에서 민주주의는 정치 질서의 완성이라기보다 정치 질서 붕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쿠야마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민주주의는 목적이 아니라 국가 역량과 법치라는 토대 위에서만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이제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정리해 봅시다. 8. 정치 질서의 3요소 정리, 균형이 핵심이다. 후쿠야마의 정치 질서는 세 요소의 균형입니다. 국가 역량, 국가가 실제로 일할 수 있는 능력, 법치, 권력자를 포함해 모두를 묶는 규칙, 책임성, 권력자가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구조.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국가는 불안정해집니다. 국가 역량만 강하면 권력은 효율적이지만 통제가 없으면 독재가 됩니다. 법치만 있고 국가가 약하면 규칙은 있어도 집행이 안 되니 현실은 폭력이 됩니다. 책임성만 앞서면 대중정치는 강해지지만 국가가 약하면 혼란이 됩니다. 그래서 후쿠야마는 정치 질서를 이렇게 봅니다. 정치 질서는 설계도가 아니라 역사의 투쟁 속에서 만들어지는 균형이다. 9. 정치 질서는 왜 부패하는가? 친족과 후견주의의 복귀. 후쿠야마는 국가 형성만큼 중요하게 국가가 왜 다시 무너지는지를 다룹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친족 집단의 복귀입니다. 국가가 강해지면 원래는 친족 집단이 약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법을 집행하고 보호를 제공하면 사람들은 부족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가 약해지거나 정치가 사유화되면 사람들은 다시 친족과 연고에 기대게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후견주의, 연고주의, 족벌주의, 그리고 인맥정치입니다. 후쿠야마는 이것이 단순한 도덕 문제라기보다 정치 질서의 자연스러운 퇴행이라고 봅니다. 즉,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사회는 본능적으로 친족과 연고의 질서로 되돌아갑니다. 정치적 부패는 개인의 타락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국가 역량이 약해지고 법치가 흔들리고 책임성이 무력화될 때 사회는 다시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안정성을 찾습니다. 그 안정성이 친족과 연고의 정치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굳어지면 국가의 성장은 다시 막힙니다. 10. 결론. 정치 질서는 의지가 아니라 구조로 유지된다. 후쿠야마가 마지막에 남기는 메시지는 희망적이면서도 냉정합니다. 정치 질서는 선한 지도자를 뽑는 것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치 질서는 한 번의 개혁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치 질서는 국가 역량, 법치, 책임성의 균형이 계속 유지될 때만 지속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자동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항상 누군가는 권력을 더 갖고 싶어 합니다. 항상 누군가는 법 위에 서고 싶어 합니다. 항상 누군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치 질서는 좋은 마음이 아니라 견제 구조로 유지됩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통찰은 이것입니다. 국가를 바꾼다는 것은 정치 구호를 바꾸는 게 아니라 권력이 움직이는 구조 자체를 바꾸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사회는 지금 국가가 실제로 작동합니까? 법이 권력을 묻고 있습니까? 권력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흔들린다면 그 사회의 정치 질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리뷰 한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